안녕하세요. 오늘은 더워지면 그늘로 옮겨야 하는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기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기온이 높다 보니까 다육이 하우스에서 있는 시간이 아마 더 짧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어제는 전체적으로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주었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잎이 통통해진 모습을 보이는데, 이 더워지는 계절이 오면 물을 잘못 주게 되면 무름병이 오거나 잎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물을 줄 때는 아침 이른 시간 아니면 늦은 오후 시간대 주어야 다육이들이 건강하게 물을 끌어올리면서 자리를 잡는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기온이 30도가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계절이 오면 다육이 뿌리가 조금씩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면서 물을 끌어올리는 힘도 줄어들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더워지기 전에 저면관수 또는 물을 호스로 뿌려주면서 물을 주는 게 좋은데요. 물을 호스로 뿌려줄 때는 일반 화분 하나하나 물을 줄 때보다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물을 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제 한 10분 정도 물을 호스로 뿌려주었는데 실제로 이 골고루 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뿌려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물이 부족한 다육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다육이들은 하나하나 꺼내 가지고 저면가스로 한 3, 4시간 담가주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영양제를 뿌려주기보다는 물을 주면서 뿌리가 안정적으로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게 좋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햇살을 피해서 이제는 반그늘에 위치를 시켜가지고 자리를 잡아주는 게 건강하게 여름을 나고 오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다육이는 방울복랑금이라는 품종이고요.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아주 풍성했던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품종이었는데 작년 여름에 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줄기만 겨우 살려가지고 올해 다육이도 이렇게 자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작아진 잎을 키우고 싶은데 욕심이고요. 이 상태로 여름을 한 번 정도는 더 놔야 그 다음부터 좀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데, 지금 잎이 작아지는 이유는 너무 강한 햇살에 놓다 보니까 얘가 잎을 키우기보다는 잎을 더 짧고 두껍게 통통하게 만드는데 에너지 쏟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잎이 크게 좀 만들고 싶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그늘이라 그래서 보통 이 햇살이 아예 안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하루에 2-3시간 많게는 3-4시간 정도 들어오는 곳에 자리를 잡아줘야지만 잎이 이렇게 통통한 얼굴로 변신을 해줍니다. 이 희귀식물들 같은 경우는 강한 햇살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희귀식물들을 키울 때는 약간 오전 햇살, 오후에는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 키워야지만 예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다육이들은 저면관수로 물을 주는데 보통 반나절 정도 주고요. 6월 중순 이후부터는 물을 20일에 한 번 정도 주면서 안정화를 시켜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품종은 뭐냐면 이 두들레아라는 품종입니다. 이 겨울에 성장을 하는 다육이고요. 보통 6월부터는 수면기에 들어가는 참 예쁜 다육인데 요즘은 이 두들레아를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키우게 되면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계속 구입을 하게 만드는 참 독특한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햇살이 많아지면 이 뽀얀 백불이 더 진해지면서 얼굴이 아주 곱게 변신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 6월 이후부터는 뿌리가 수면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꼬질꼬질한 얼굴로 변신을 하는데, 이 꼬질꼬질한 얼굴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뿌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오전 햇살, 오후에는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가장 좋은 거는 하루에 2시간 정도, 2-3시간 정도 들어오는 공간에서 이 두들레아를 키우는 게 가장 좋고요.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도 지금서부터 단수를 하게 되면 여름을 버티지 못합니다. 여름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지만 6월 전까지는 물을 굶기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뿌리가 이 화분 속에 골고루 잘 자리를 잡아야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화엽성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이 여름에 아주 취약합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이 생장점 부분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이런 두들레아를 키우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을 주면서 이 생장점에 있는 물을 꼭 털어 주셔야 됩니다. 털어주지 않으면 생장점이 다치고, 생장점이 다치게 되면 운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늘에 꼭 가야 하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옵투사 계열의 다육이들, 하월시아의 다육이들입니다. 이 하월시아 같은 경우는 3주 전에 그늘로 옮겨 주었고요. 이 자라지 않던 그런 부분까지도 그늘에 놓으면서 이렇게 이 얼굴이 커진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만상 종류의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 강한 햇살에 있을 때는 이 성장을 하지 않았는데 이 그늘로 옮겨주고 나서는 색감이 예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건강하게 변신해 가지고 있는 모습. 이쪽으로 이 만상 종류의 이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 줄무늬를 보는 재미가 있는데, 그늘에 놓다 보니까 이 무늬가 약간 못나지는, 그렇지만 이 상태로 여름을 잘 버틴다 그러면 아마 가을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변신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하월시아 같은 경우는 햇살이 강하면 이 오렌지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오렌지빛보다는 현재 이런 에메랄드 색감의 모습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강한 햇살에 비치게 되면 이 안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힘들어 합니다. 이렇게 그늘로 옮겼을 때 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한 물을 많이 잎에 담고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꼭 말씀드리지만 그늘로 옮겨서 키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라울 같은 경우도 이제는 강한 햇살을 피해서 키워야지만 안정적으로 여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울은 우리나라 사계절을 잘 버티는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강한 햇살에 잘 무너집니다. 잎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라울도 이 아까 희귀식물만큼 햇살 차광막을 잘 해주거나 아니면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키우는 게 잎을 더 통통하면서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라울 희귀식물, 아까 보여드렸던 희귀식물 같은 경우는 이 방울복랑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기본적으로 이 변이가 온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이 강한 햇살을 싫어합니다. 강한 햇살 같은 경우는 국민다육이와 같은 그런 품종들이고요. 이 변이가 온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햇살을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라울금 같은 경우도 햇살을 싫어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인데, 이 지금 보면 전체가 금빛 얼굴로 변해가고 있는 이 부분은 여름에 100%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희귀식물들 같은 경우는 꼭 말씀드립니다. 햇살을 피해서 그늘에서 키우는 게 여름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몇 가지 안 되지만 대부분 식물들 같은 경우는 6월 이후부터는 차광막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순간에 물을 주고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는 부분을 하실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꼭 말씀드립니다. 차광막이 오히려 영양제를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햇살을 피해서 키워야 되는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아마 이번 주만큼 더 더울 건데요. 아마 이런 더위가 앞으로는 다육이 키우는 게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것은 매해 느끼고 있지만, 올해는 너무 빨리 왔습니다. 5월 중순에 벌써 27도, 28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7, 8월은 더 더울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작년에도 차광막을 그렇게 열심히 해주었는데도 무너지는 다육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더위에 익숙해질 만도 한데, 매해이지만 식물 키우는 게 더 힘들어졌구나를 매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분갈이 할 때는 뿌리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흙만 보충해 준다라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고, 이 물배습이 중요한 계절입니다. 뿌리가
조금씩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 물이 빠지지 않게 과도하게 영양분이 많은 용토를 사용하게 되면 물 빠짐이 좋지 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정도 돼서 살균제와 살충제를 한번 예방적으로 쳐주려고 합니다. 이 꽃대가 떨어지고 나서 주변에 혹시 벌레들이 있다 그러면 이 여름을 닭이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살충제, 친환경 살충제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뿌려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